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이재명, 제일 지금 큰 게 국조잖아요. 국조와 관련해서 담당 수사 검사, 그리고 당시의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의 지휘부인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담당 검사, 그동안에 뭐 담당 검사했던 지금 이제 그 박상용 검사, 뭐 조목조목 비판하는 거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번에 국조에서 소용교 박살내 버렸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지검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당시 이제 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했으니까 대대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A4 용지 무려 7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가능하면 제가, 자, 압축해서도 물론 말씀드리지만은 한마디로 해서 이건 지금 이 사법권, 그리고 이제 이 삼권 분립에 대한 반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야말로 그 당시 수사는 그 한 점 의혹 없이 그 당시 송경호 지점장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온 수사를 이어받아서 정상적인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입장문을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채널 A가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을 때 보도했던 채널 A의 보도 내용. 그러니까 이제 채널 A가요, 구속영장을 입수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은요, 17번이나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누가? 이화영이가. 근데 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말이죠. 구속영장이 조작 기소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뭘 가지고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얘기가 아니 국정조사를 할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작 기소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하라. 재심. 예, 재심을 신청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풍부한 상식과 그 다음에 많은 이미 정보를 여러분들도 접하셨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북한이 지금 이제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미사일 쏘아 올렸는데 여기에 수중 발사,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게 지금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요, 정말 전천후 24시간,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매우 위험한 지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 그 함정이 말이죠. 대만 해협을 통과했어요. 필리핀하고 연례 합동 훈련을 위해서 통과했는데 이거를 지금 중국이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안보 문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BTS가 일본 공연을 굉장히 성공리에 마쳤고 드디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예, 그래서 BTS 이건 뭐 세계적인 이 문화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K-컬처, K-팝. 자, 그래서 이 BTS 공연 동향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스티븐 리라고 하는 분이 제가 제목에 난리를 달았다 했더니 뭐 온갖 아주 그냥 명예훼손적 용어로다가 제가 댓글을 올려놨네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차단했는데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잖아요. 난리 났다는 게 좋아서도 난리 나고 안 좋아서 난리 난다. 난리 갖고 무슨 뭐 전쟁 나야 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해명한 바 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걸 가지고 그냥 시비를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워낙 불쾌해가지고 이런 분은요 전혀 방송에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론 뭐 난리 났다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제가 뭐 제목 따는 기술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목 따기 애매하면 그냥 난리 났다. 좋은 의미로 난리 났다를 제가 많이 단다라는 점을 제가 종종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뭐 아주 뭐 인격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문장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요, 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우선요, 이 BTS의 공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BTS가 일본에서요, 17, 18일 이틀간 일본 도쿄 돔에서 지금 요 아리랑 공연을 마쳤어요.
일본 도쿄도 여러분들 뭐 가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도쿄돔에 오른 것은 2018년도 11월 이후에 7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전석 매진, 그리고 그래서 양일간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이번 이제 부른 노래들은 Not Today, 그 다음에 마이크 드롭, 그 다음에 버터, 이런 히트곡하고요. 새 앨범인 아리랑의 신곡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민요 아리랑을 삽입한 바디 투 바디, 이가 흘러나올 때 떼창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면서 오랜만에 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함성과 미소로 답해줘 오히려 힘을 받고 한다, 보고 싶었다, 이런 소감을 전했고요. 일본 공연은 이제 성공에 마쳤기 때문에 미국으로 투어를 옮겨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5, 26 그리고 28일 날 미국 템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동포만 보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BTS는 세계적인 정말 이 가수가 됐기 때문에 뭐 미국 현지인들도 많이 당연히 오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지금 세계적인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수준을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인들한테 열광적인 박수 소리를 많이 받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송경호 지금 중앙지검장의 입장문 A4 용지 7장이에요. 그래서 요걸 압축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우연우위법적 행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우연적 행위다. 입법부가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법정을 정치판을 옮겨오고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거론하면서 수사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다. 그리고 이제 남욱도 비판했습니다. 남욱. 예, 그래서 법 앞에 예화가 생기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무너진다.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자,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이런 골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장동 사건은 지금 이제 중대 부패 범죄다. 이미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대 부패 범죄라고. 자,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을 흔드는 우연적 시도다. 강하게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도전한 우연적 행위다. 정치적 공세로 사법 시스템을 뒤엎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조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우연적 행위다. 수사 과정의 위법 여기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판을 수행 중에 있는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예. 그리고요, 국조특위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검사를 상대로 국정조사라고 하는 권력을 휘두르며 진술권을 봉쇄하고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다. 수년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 올린 사법 시스템을 단 며칠간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요, 이 표적 수사 그리고 조작 기소 이것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엄격한 법리 심리를 거쳐서 이미 물리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작 기소를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재판 개입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공격이다. 예, 옳은 얘기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공적 권한을 사유한 중대한 부패 범죄다. 그래서 2022년도 5월 당시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그 사건 관련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제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수사팀은 전인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완수한 것이다.
자, 그리고요, 남욱 진술회의 의혹과 관련해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을 생각하라는 취지였다. 본인과 가족을 생각해서 진실 얘기하는 취지였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 모함이다. 예, 일방적 모함이다. 이게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이 말이죠. 지금 국정조사, 이재명 전부 이 방탄 용어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지금 이제 그야말로 중앙지검장의 요 조목조목 비판문은요,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으로도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아니기 때문에도 이 전문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줘서 우리 국민적 분노를 우리가 이 공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의 우연성과 조금 길더라도요, 이거 한 5, 6분 걸릴 것 같아요. 건너뛰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꼭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허위장들을 바로잡고 이번 국정조사가 지닌 심각한 우위법성을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정당성. 본 사건은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 부패이다. 이 사건은 인허가권과 수용권이라고 하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에 장기간 결탁하여 막대한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다. 이게 공공개발 이익이 8천억이 넘잖아요. 예.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사업 추진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하며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 누구예요? 이재명이지. 이러한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임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일부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다. 2022년도 5월 당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제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는 수사 아이템 발굴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되어 있었다. 수사 지속의 당위성을 보고했음에도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결론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내부 보고서의 실체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왜곡이다. 결국 수사팀은 전임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완수한 것이다. 세 번째, 직무대리 발령과 인력 보강은 부패 수익 환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사건의 방대한 규모와 난이도, 전임팀이 짊어진 막중한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할 때 수사 인력의 확충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에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직무 대리로 합류시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가로챈 천문학적인 부패 수익을 한 푼도 남김없이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데 항소를 포기한다? 야, 그러니까 지금 그 김만배 같은 경우 뭐 거의 6천억, 5,800억의 수익을 다 통째로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두 번째, 증거조작 주장의 허구성과 사법권 침해. 먼저 1. 주요 증거에 대한 조작 의혹은 법원에서 이미 배척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엄격한 심리를 거쳐서 이미 물리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조작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재판 개입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공격이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엄격한 교차 검증을 거쳐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다음과 같다. 정영학 회계사의 엑셀 파일 조작 의혹과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라면서 내세운 구글 타임라인은 법원에 의해서 이미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객관적 증거력이 없다고 배척되었다. 반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의 신빙성, 적법성은 법정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확고히 인정되었다. 2. 녹취록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기초와 재판 절차를 도외시한 억지 논리이다.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 원본 그 자체다.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법정에서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 증거 조사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쓸 수도 없는 녹취록을 조작할 이유나 실익은 전혀 없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적인 강변이다. 3. 수사 과정의 회유와 협박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모함이다.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협박은 당시 수사팀의 원칙적인 설명을 악의적으로 비튼 것이다.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어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과잉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설명이었다. 가족 사진을 보여준 건 역시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욱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는 차원이었을 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인 모험이다. 3. 수사 실무 왜곡 및 공소 유지 방해. 1. 압수수색 작성은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이며 오히려 절대된 수사권의 결과이다. 그래서 압수 관련 의혹은 수사 실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서 포착 직후 임의 조사는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상적 절차다. 검찰은 2022년 10월 초순 유동규로부터 단서를 포착한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이후 10월 13일까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입건전 조사, 즉 임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혐의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서 14일 김용 등 4인을 정식 입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이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절차이다. 특히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에서 수혜자의 관여 여부를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할 수 없는 책무다. 검찰은 오히려 신중하고 절대된 수사권을 행사했다. 오히려 검찰은 압수조서 작성 다음 날인 10월 4일 실제 입건 과정에서는 증거가 확인된 인물들로 피의자 범위를 4인으로 엄격히 국한했다. 이것은 검찰이 예단 없이 오직 확인된 증거관계에 따라서 신중하고 절대된 수사권을 행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수수 공범 기소는 면죄부가 아닌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한 판단이다. 그래서 유동규에 대한 수수 공범 기소는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분이다. 면죄부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궤변이다. 유본부장은 위례도 신도시 개발, 대장동, 이해충돌법 위반, 김용 등 정치장법 위반 등 3건의 사건에서 모두 기소되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일반적 주장에 불과하다. 수수 공범 기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적 판단이다. 그래서 검찰은 유본부장을 단순한 자금 전달자나 공여의 조력자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금을 독촉하고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서 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한 것이다.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성남시 공적 라인의 핵심이었던 김용, 유동규 본부장이 이를 함께 수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기존 공소 사실을 유지하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 것이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우연적 시도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공소 사실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자 헌법상 상권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우연적 시도이다. 예. 그래서 말이죠. 3.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 차단은 은밀한 대장동 재판 무력화 시도이다.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수사 결과를 무력화하는 시도이다.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직관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수사 기록만 25만 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사건에서 맥락을 모르는 검사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유도하고 1심 인정한 400억 원대 범죄 수익 환수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만약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가 부적절한 것이면 현재 공소유지의 활동 중인 수많은 특검 검사나 파견 검사들 또한 모두 복귀시켜야 마땅하다.
유독 대장동 재판에서만 직관을 불허하는 것은 사법적 정의를 외면하고 특정 피고인을 위한 특혜성 조치다. 특정 피고인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4. 이해충돌방지법 항소포기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한 사법정의의 실종이다. 4. 상급심의 판단 기회를 봉쇄한 비정상적인 결정이다. 1심 재판부조차 본 사건과 일치하는 대법원 판결 선례가 없음을 인정했을 만큼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은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범죄 수익 환수 의지를 꺾어버린 치명적인 패착이다. 범죄 수익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온전히 보존하게 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이다. 법과 원칙에 충실했던 수사검사들에게는 보복성 감찰과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작 부패 세력의 범죄 수익은 지켜주려 하는 현 상황은 전형적인 본말 전도다. 부패 세력의 범죄 수익은 지켜주고 수사검사는 처벌하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이번 국정조사가 지향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국정조사의 우연성과 위법성.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변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우는 데는 우연적 행위이다. 예. 참 이거 심각한 것이죠. 우연적 행위이다. 예. 한 패러그램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더 한번 들어주시죠.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우연성 이거를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연성과 위법성 첫 번째 헌법상 상권분리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입법부가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법정을 정치판으로 옮겨오고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두 번째,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3.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이해충돌 방지의 극치다. 국조특위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검사를 상대로 국정조사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진술권을 봉쇄하고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다. 4. 일선 수사 인력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기능 무력화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 급기야 암 투병 중인 검사가 무리한 출석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국회는 수사팀을 사지로 내모는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결론. 법 앞에 예외가 생기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무너진다.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 위력이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다. 수년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올린 사법 시스템을 단 며칠간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온전히 맡겨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9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예. 자, 이게 말이죠. 제가 정말 한자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그야말로 사법재판에 대한 정치적인 명백한 도입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물론 좌파 법조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조목조목 왜 우연성이 강하고 위법성이 강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원칙, 삼권 분립의 기둥마저 빼가려고 하는지 특정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채널A도 말이죠. 그 당시에 영장, 채널A 동아일보 이런 데서 영장을 입수해가지고 분석했어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채널A 보도 내용. 김진 돌직구입니다.
김진 돌직구. 쌍방울 대북 정경 유착이다 라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큐드. 세 번째 큐드는 이겁니다. 조작 한겨레 신문 6면 기사입니다. 대통령이 안보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건 조작된 신화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강경한 비판 발언입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에서는 통계 조작의 중심에 놓여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때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문터 경향신문 5면입니다. 문터 확 낮춘 기초생활보장 단순히 잘 처리했다 보다. 그래서 12월에 보죠. 는 11월에 아태 그 회의가 아이고, 이거 굉장히 어렵게 찾아놨는데, 예. 이거 말이죠. 이거 제가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지금 깔아놨어요.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 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이 구속영장, 이 구속영장이 조작된 거라는 거죠. 아니, 일개 검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조작을 하겠나. 이게 지금 법조계 의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박상용,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은요, 2018년도 9월에 스마트팜 지원 요청을 보고하고, 그래서 이재명한테 관련 내용을 2019년도 1월에 방북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1월에 단독인가 갔잖아요. 이화영이가 김성태랑. 그래서 2019년 7월에 이제 필리핀. 예. 그래서 김성태가 방북 비용 처리를 했다. 예. 이렇게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17번을 보고했다라고 영장에 정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온갖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요 내용을 김진희 돈직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쌍방울 2차 대북 송금 후에 김성태가 방북을 추진하여서 100만 달러, 200달러를 보냈다. 내년 초로 기대된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이재명이는 고생하셨다. 예, 고생하셨다. 예, 그리고 또 1차 대북 송금 직후에는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방북 기용까지 비즈니스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점을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시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예. 아까 요것도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예. 요거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요렇게 해서 요 내용을요. 지금 채널A 김진 돌직구 쇼에서 정진욱 변호사 아주 보수 우파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그 언론 활동을 하는 변호사 중에 한 분이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박수현 이번에 충남지사 민주당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런 분들이 패널로 나와서 토론을 하는 지금 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 당연하죠. 지금 의혹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판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현직 대통령 이후로 재판이 중단돼 있고 이화영만 받고 있으니까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빨리 공소를 취소하라. 공소 취소를 빌드업하기 위한 국정조사다. 이게 일관된 우리 국민인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뭐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판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식 여기에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보 관련 뉴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20분 안으로 줄이려 해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합참에서 이게 만든 건데 자, 금년도 1월서부터 북한이 이렇게 많이 도발을 해왔어요. 예. 자, 외교 그룹이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1월 4일 날 쏘았고 그리고 1월 27일 날은 좀 탄도미사일을 수발 쏘았는데 350km 비행. 그리고 3월 달에 또 신형 방사포, 초대형, 괴물 방사포. 그리고 4월 달에도 또 이제 미상의 발사체를 그 4월 7일 날, 그 다음에 4월 8일 날 또 접속단으로
집속탄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집속탄. 무서운 탄이죠. 탄도죠. 그래서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4월 19일 날 이제 오늘 아침 6시경에 북한으로 좀 발사를 했는데 이게 140km를 비행했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합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냐. 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신포는요, 지금 북한에서 잠수함 만드는 그 기지가 바로 신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잠수함 발사, 잠수함과 관련된 거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5,000도급 신형구축 합체 연호.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냥 잠수함은 그야말로 잠수는 물속에서, 그러니까 물속 이 잠수함 탐지 장비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냥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을 휘저으면서 지금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안보 우역 아주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핵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미국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재명의 대미 정책으로 미국이 얼마만큼 협력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요. 지금 이제 중국 측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일본 자위대 함정이 대만 해협을 지금 통과했다. 용납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용납을 못하겠다. 자, 당연하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일본 정부 당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건 자위적,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과의 연례 훈련을 참가하기 위한, 그 불가피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고, 이게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일본 정부는 내놓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중국 군부가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연례 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뛰어야 되는, 이건 매년 이런 일이 이제 상시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독도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 둘이 싸우듯이 대만 해에서 이제 이런 일본 자위대 함정의 통과, 중국이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다라는 말씀을